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영상이 아니고요. 2년 넘게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번 2021 학년도죠? 그렇죠? 거기 입시해서 서울대에 합격하게 된 학생이 있어요. 본인 개인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너무 기분 좋은 일이니까 제가 인터뷰 부탁드렸어요. 인터뷰 한다고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21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조땡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과학중점반을 재학했고 이제 3년간 수시 준비를 한 결과 6개 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대표성을 띠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도 엄청 기뻐하셨을 테고 그 다음에 저랑 여기 학원에서 이 학생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들도 되게 기뻤지만 본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1차 추가 합격으로 들어와서 원래 지방에 있는 수의대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숙사에 살지 자취를 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발표가 나가지고 정말 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방에 어떤 대학들에 합격했었어요? 수의대는? 전남대, 경상대, 충북대에 합격을 했어요. 다 국립대학교였네요. 서울대까지도 다 국립대학교네. 합격한 과가 생명과학부도 있었고 다른 과도 수의학과잖아요. 네. 다 생명에 관련된 그런 과들인데 그 과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명과학부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통합과학에서 물화생지를 모두 배우는데 거기서 생명과학이 제일 재미있었고 그래서 생명과학을 제 진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의 다 생명과학 관련 활동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동아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제 진로가 구체화되고 생명과학과나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될 생기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과학 중에서가 재밌는 게 생명이었고 수학은 후보에 없었고 뭐 이렇게 네. 너무 칭찬만 하면 좀 본인이 쑥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도 대단하고 과도 생명과학과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갔어요. 근데 또 지원한 전형이 조금 특별한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소개를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반 전형에 합격을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윤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 균형 전형. 직윤 전형이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쓰는 전형인데 직윤에서는 이제 한 학교에 2명만 쓸 수 있는 학교장 추천이 있어서 그 전교 1, 2등이 흔히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을 쓰죠. 근데 저는 1, 2등에게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전형을 쓰게 됐고 일반 전형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면접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차, 2차가 있을 때 1차에서 2배수를 뽑고 2차에 재심은 면접을 하는데요. 이 비중이 1대1이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입니다. 재심문 면접이라는 것은 학생부에 관련된 사항을 학생한테 막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질문하면 그 문제를 푸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운이 따랐다고 본인은 항상 얘기해왔는데 그게 내신 등급이 아주 낮진 않거든요.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고 내신 관리를 어떻게 했었는지 다른 과목들까지 포괄적으로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제 최종 내신 등급이 서울대학교 전 과목 기준 1.48인데요. 서울대학교 걸로 환산하면 네네. 공부의 기본은 제가 생각하기에 반복학습 그리고 원리 개념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인데 EBS 네. 이 부분이 진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신은 저희가 배웠던 범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썼던 교과서 프린터 등을 빠짐없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5회독 그리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10회독 정도 교과서나 프린트를 보면서 세세한 개념까지 다 외우도록 노력을 했고 이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문제집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문제집을 풀진 않았고 대신에 완자 같은 문제집을 3번 정도 풀어보면서 같은 문제의 해결 과정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각 1학기 중간고사를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죠?
왜냐면 이제 내신은 출제위원 선생님분들이 모두 같으니까 1년 내내 유지되니까. 처음에 시험 유형을 파악해 놓으면은 공부를 얼마 정도 해야 될지가 감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보시고 이 선생님은 어떻게 내시는구나를 파악한 뒤에 학습량을 조절하셔서 내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시험을 보잖아요. 1년에 1학기의 중간기말, 2학기의 중간기말.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을 가장 열심히 보고 선생님 유형을 파악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들에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가는 거. 아, 노트 필기에서 많이 내시더라, 아니면 프린트에서 많이 내시더라, 이런 걸 좀 점검하라는 그런 팁이었네요. 그리고 개념서를 계속해서 풀었다고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자꾸 어려운 문제, 뭐 특이한 문제, 변형 문제 이런 걸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출제한다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굉장히 지루해요. 이 문제집도 풀고 저 문제집도 풀고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가서 학교에 반영한다고 한 부교재,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내신에서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단 얘기였어요.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 친구는 선생님 그렇게 받고 굉장히 겸손하게 계속 저는 부족하니까 이거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인내심도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내신도 관리를 잘 했지만 그것보다도 비교과 활동도 있었어요.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내신 시험 이외의 다른 활동들, 그런 것들 어떤 거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 내신 등급이 서울대학교를 안정권으로 쓰기에는 확실히 좋은 성적은 아니거든요. 저희 학교 일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 내신으로는 사실 서울대를 쓰기 어려운 내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 전형 1차를 합격한 곳에는 비교과 활동들이 좋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과 활동을 이제 수상, 자율활동, 봉사, 동아리 진로활동, 세특, 독서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세특이 뭔가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관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관련돼서가 이제 뭐 수행평가 기간이 되면 어떤 거를 써서 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분에 대해서 실생활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내면 그거를 이제 학생부에 기록해 주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문의도 많이 받고 선생님 뭘 써야 될까요? 이런 거. 제가 했던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 생기부 기재 방식과 이제 후배분들의 생기부 기재 방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기부 기재 방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수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1학년 때는 제가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국어, 일본어 대회 빼고 모든 대회에 나갔고요. 2, 3학년 때는 1학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는 모두 나갔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한국사 경시대회에서도 상을 타고 인문 골든벨에서도 상을 탔다면 2, 3학년 때부터는 과학 골든벨, 생명과학 경시대회, 과학탐구 발표대회, 영어 경시대회 이런 대회들에 나가서 상을 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부터는 자신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서류로 입학 사정관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나만의 특색이 있는 생기부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또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격,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생활기록부라는 자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 특색을 살려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동물과 사람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을 키워드로 해서 생기부를 구체화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프로그래밍 또한 모든 분야와 연관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를 융합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활동에 적었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코로나19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이것이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찰해본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 동아리 활동은 1, 2학년 때 정규 동아리로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전공 관련 실험을 했고 학술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자율 동아리에서는 3학년 때 코로나19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용 게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거는. 또 봉사 같은 경우 저는 200시간 정도를 했는데 이것도 제 진로와 연관 짓고 싶어서 과학관 봉사단에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과학 관련 부스,
과학 관련 체험 행사 같은 데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축제 때 하는 그런 건가요? 진로 활동 때는 생명과학 분야의 신문기사 게시 및 진로 탐색 발표 등을 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세특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3학년 때 배웠던 미적분 과목이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를 예측하는 데 미분 방정식이 쓰인다는 것을 기사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 이거를 SIR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모델링 하는 코드들은 구글링을 해보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SIR 모델을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고 8월 당시에 확진자 추세를 대입해서 코로나 확진자 전망을 예측했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권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25권 정도가 전공 관련 도서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 자신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1학년 때는 이기적 유전자 같은 유명한 생명 관련 책을 많이 읽었지만 2, 3학년 때에는 제 진로와 점점 밀접하게 관련된 책들을 도서관에서 찾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는 구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학생은 자신만의 의견을 개진함 라고 써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때 최대한 이 학생은 어떠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학생임, 이런 식으로 구체성을 가진 생활기록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의견이 강하다 이거보다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 왜냐면 페이퍼로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보고서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다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학생부가.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면접이 조금 특이했다고 했어요. 그냥 학생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면접이었다고 했는데 그 면접 후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서울대학교에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붙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엄청 편했기 때문에 면접을 오히려 더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면접 이전에도 수의학과의 면접 2번을 더 봤었는데 그때는 엄청 떨렸는데 이상하게 서울대학교 면접 볼 때는 떨리지가 않아서 말을 할 때 자신감 있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면접 때 아예 답변하지 못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교수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까먹어서 답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워딩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나온 후에 개인적으로 면접 잘 봤다고 생각을 했고 나오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면접 잘 봤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쭈뼛쭈뼛 안 하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으니까 모든 질문에. 올해가 굉장히 막 다사다난했어요. 그쵸? 가장 최근에 한 것까지 하면 막 폭설 내린 것까지요. 근데 코로나가 가장 지배적이었던 키워드였을 거예요, 올해. 그래서 다른 해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올해 학생들이 대입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대입 준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또 동기부여는 어디서 받았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코로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라는 환경과 궁합이 짝짝꿍 잘 맞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주는 힘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고 수업도 막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의지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이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그렇죠. 저도 봤죠, 옆에서. 네.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내신은 망했으니까 이거 후회해봤자 나한테 이득될 게 없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과라도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1학기 비교과를 위해서 해외 논문도 찾아보고 프로그래밍도 해보면서 제가 최선을 다했고 자기소개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전 이것처럼 이미 지나갔거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걱정하는 건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벌어질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인데, 그러니까 이거 끝났으면 마음을 망쳤더라도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걸 빨리 하는 게 이 친구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개인의 입장에서 그걸 내 성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계속 해놔가지고 이 친구처럼 뭐 시험이 망했다 그럼 빨리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내신이 망했으니까 빨리 학생부에 챙길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을 빨리 챙기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어서 후배들한테 또 전해줄 말이 있으면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인생은 운빨이에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다방면에서 운이 작용을 했고, 오늘의 제목을 뽑았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 문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실험을 해봤던 그런 분야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고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경험해본 고등학교 생활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노력과 결과가 비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방학 시기에 열심히 하신다면 그 운과 기회는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대학교를 쓸 배짱이 없었다면, 직윤을 받지 못해서 서울대학교를 쓰지 않았다면 전 서울대학교에 운으로라도 합격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서 소신 있게 노력하는 자세는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지만 거기에 이제 노력을 해서 더 확률을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지역균형 안 되니까 넌 쓰지 마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안 썼으면 합격할 수 없었잖아요. 그쵸? 내가 써보는 그 자신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노력의 결과가 비례하는 그 시기가 지금 학생 시절이 최고 그렇거든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로스쿨 시험을 한번 보시면은 수능이 너무 쉽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편입 영어 시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수능으로 바꿀 수 있구나, 수능 말고 다른 걸로 바꾸기가 되게 어렵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라고 또 꼰대 소리를 했네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본인 개인적인 꿈과 계획이 앞으로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볼게요. 이제 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인수공통 감염병인 전염병들이 팬데믹 상황까지 가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 전문가가 되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학점을 따서 대학원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 누나나 형이 있다면 알겠죠. 대학원을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